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9월 열릴 제110회 총회를 앞둔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교단 내부 입장 정리에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을 찾은 이스라엘 히브리대 학생들과 중동 선교회가 신앙과 문화를 매개로 교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배와 교육, 돌봄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찬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오는 9월 예정된 기장교단의 제110회 가을 총회를 앞두고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헌의안을 제출하며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할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반면 총회는 성소수자 목회연구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는 등 교단 내부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인 기장교단이 오는 9월 제110회 가을 총회를 앞두고 내부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성애 관련 이슈입니다. 기장교단 소속의 한 교회가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해달라는 헌의안을 제출한 반면 총회는 오히려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진 겁니다. 총회 측은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신설 안건 헌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견을 전하며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제109회 기장 총무 이운삼 목사는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신앙 고백서에 따라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고백이 극단적으로 강조될 때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학문적 입장을 기독교 신앙과 비교해 사려 깊은 자료를 한국교회에 내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기장교단 내에서 동성애와 퀴어 신학을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는 퀴어 신학의 위험성을 알리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10회 총회를 앞두고 사실 기장 안에서 퀴어 신학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향림교회 같은 교회가 퀴어 축제를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기장이 마치 동성애 옹호 교단식으로 취급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것은 아니다. 교단 소속 목회자와 성도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회를 허무는 퀴어 신학이란 주제로 강연한 안양은혜교회 김성환 목사는 이미 많은 교회가 퀴어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룻과 나오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서로 못 떨어졌을까? 둘이 동성애했다는 겁니다. 이 퀴어 신학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퀴어 신학을 여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제110회 총회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할 것과 소속 대학에서 퀴어 신학을 가르친 교수와 목사를 교단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퀴어 신학을 둘러싼 기장교단 내 엇갈리는 의견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을 찾은 이스라엘 히브리대 학생들과 중동 선교회가 신앙과 문화를 매개로 교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 끼 식사와 작은 체험 속에 쌓인 우정의 자리, 이스라엘 한국의 밤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히브리대 학생들이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우리말 이름이 새겨진 부채를 손에 들었습니다. 양국과 관련한 퀴즈를 풀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과 한국이 신앙과 문화로 가까워지는 특별한 만남이 마련됐습니다. 중동 선교회에서 주최한 이스라엘 한국의 밤 현장입니다.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for us Jews and Christians to get together and learn about our cultures. I'm very happy to see there are so many Christians that are interested in our cultural and heritage. As a Jewish person, I really enjoy it, and also to answer the questions, which I won one, which is very fun. 2023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2년마다 한국을 찾는 히브리대 학생들에게 신앙 안에서의 교류와 우정을 쌓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종교를 주제로 수학여행 온 히브리대 인문학장과 교수진 20여 명의 학생들이 방한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시간들이 지나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 그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좀 다시 조그만 성이지만 갚아주면서 또 그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상달 중동선교회 명예이사장, 홍계연 회장, 그리고 니심 히브리대 인문학장의 인사와 축복 속에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스라엘과 한국의 우정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배와 교육, 지역과 이웃을 품는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성도 1000명과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도의 73%와 목회자의 92%가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응답자 모두 예배와 교육을 1위로 꼽았고 이어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돌봄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도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성도 간 교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목대연은 이번 조사 결과에 한국교회가 예배와 교육은 물론 지역과 연결되는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찬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원파련 원로 목사는 바울교회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헌신이 오늘의 바울교회를 세워왔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무대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바울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앙상블 팀의 공연이 이어지며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그간 바울교회의 성장과 사역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의 바울교회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인데 정말 담임 목사로서 우리 바울 모든 가족들에게 다함이 없는 감사를 드리고 고마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한 분 한 분을 크게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공연 이후에는 전북 샘물교회 후원 전달식과 아프리카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한 후원 모금도 진행되며 지역과 해외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에 걸친 일본, 미국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대의 시험대로 꼽혔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우호적 동맹 관계를 다지는 등 이번 회담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가동을 앞두고 HD 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조선 계열사 3개 중 2개인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를 합쳐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사는 향후 임시주주총회와 기업 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통합 HD 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개선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이달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1.0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6월과 7월 2달 연속 하락하다가 이달 들어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투입된 영향 등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또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소환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PC그룹이 후속 대책으로 계열사별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 삼립 시화 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간 근로를 오는 10월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5일과 26일 이틀간 전국 곳곳에 최대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강원도 강릉에는 1mm 수준의 비가 내리며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강수량이 적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까지 겹치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생활용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템파바이 레이스 내야수 김하성이 이번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 선수 신청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MLB.com은 대형 계약이 임박한 25명의 선수 중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김하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성이 올 시즌 부상 여파로 현재까지 단 24경기에 출전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시즌 연봉 1,600만 달러의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익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워싱턴 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가 무려 3시간 17분간 이어졌습니다. 회의는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데 대부분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과 역사적인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새로운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기존 무역 합의 내용을 지켜냈다며 업적을 과시했습니다. 리사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헌법 2조와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복하고 2038년까지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준도 성명을 내고 쿡 이사의 임기와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합의했던 일본의 5,500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후속 합의가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한 합의 문서 작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무역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미국은 확실한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 문서 작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5%가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매설된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는 러시아 침공 이후 현재까지 지뢰 등 폭발물로 자국민 1000여 명이 부상하고 35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자 지구에 기근이 선포되는 등 인도주의 위기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정통파도 당국에 대한 비판에 가세한 겁니다. 전 세계 랍비 약 80명은 최근 가자 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도덕적 대응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대교의 정의와 공감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8월이) 거의 끝나가지만 더위는 여전히 기승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과 주말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3도, 광주 32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더욱 온전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중요시됐는데요. 예배의 회복은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성도들을 위해 성경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실천할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텐데요. 이처럼 예배와 교육, 그리고 지역 돌봄이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